목표 순서는 인상 깊었던 부분과 그 이유, 현대 사회로의 적용점, 내 삶의 영향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사회적 현상은 국가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결국 사회적 합의는 자산의 폭등으로 수렴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1980년대에 레이건 대통령의 강제 정책과 군비 지출의 증가, 게다가 오일 쇼크 사건까지 미국의 재정 적자는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른쪽 사진과 같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속 1980년대 초기 물가 상승률은 15%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안한 사회적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미국은 타 국가들과 함께 플라자 합의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플러스 합의로 인해 달러 가치를 낮추고 엔화 가치를 올리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플러스 합의 이후 엔달러의 환율 추이인데요. 확실히 엔달러 환율 추이가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놀랐던 점이 바로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가 67%나 올랐다는 점인데요. 플라자 합의로 인해 많은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버블 경제의 시작이 되었으며 그 여파가 약 20년간 이어져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플라자 합의와 같은 국가 간의 합의가 일본의 사례처럼 너무나도 쉽게 하나의 폭력성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합의는 항상 신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챕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인간의 본성과 정치 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제가 계속 뇌리에 박힌 부절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관한 내용은 세 번째 부처와 관련되어 있어 시간 관계상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대 사회의 적용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주권의 핵심 요소는 국방, 에너지, 식량이라는 세 개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사회에서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갖춘 나라는 개인적으로 미국과 러시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러시아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해바라기 는 두 나라의 합계가 전 세계의 72.7%를 차지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곡물 공급이 끊기면 세계 식량난이 악화될 것이라는 많은 우려와 러시아가 식량 공급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전쟁 이후 23개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식량 보호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전쟁 이후 밀가루 가격이 급등하자 밀 수출을 금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식량을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무기로서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량 에너지 보유국이기도 한 러시아는 유럽 몇몇 국가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등 식량뿐 아니라 에너지까지 무기화시켜버리는데요. 그 중에는 불가리아라는 국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불가리아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77%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사태는 유럽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이유산 중간재 공급이 중단되어 국내 생산에서 차질이 생기고 국내 산업도 에너지 수급의 수급 불안, 원가 상승 등의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국가 주권의 핵심 요소인 국방, 에너지, 식량을 현재 사회에 맞춰본다면 러시아처럼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가지 요소를 무기로 활용한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겠지만 넓은 개념의 안보로서 사용한다면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적용해 본 것은 바로 불균형 속 틈새의 발견입니다. 책에서는 투자는 외형과 내면 사이 불균형의 틈새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틈새 속에서 결국 투자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 사회 속 불균형이 바로 코로나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삶을 살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불균형 속에서도 비대면이라는 본질을 발견했고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 많은 형태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비대면 환경 중 특히 줌의 사용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줌 사용뿐만 아니라 비대면 배달 서비스의 열풍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고물가, 인건비 인상으로 키오스크가 급증했으며 이에 따른 셀프 결제 시스템 혹은 셀프 체크인 등 오히려 저는 이제 셀프라는 것이 더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불균형 혹은 불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결국 그 틈새의 본질을 잘 발견하면 큰 투자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발표 초반 인상 깊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때 뇌리에 박혔다고 했던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구절은 바로 자본이 인간을 속인 것일까? 노동이 인간을 속인 것일까라는 구절과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인간을 현혹시킨 것은 결국 스스로의 이기적인 본성이라는 구절입니다. 책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비교하며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계라고 해서 이기적 본성이 해독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자본에 속는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요.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말 알바를 1년 동안 했었는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했고 무엇보다 개인 공부 시간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알바를 했던 이유는 월급이라는 보상 때문이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월급이라는 자본에 현혹되어 제가 살고자 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 택독의 구절이 뇌리에 박힌 이유인 것 같습니다. 월급이라는 자본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지금 해야 할 우선순위를 먼저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욕심을 적절히 버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되돌아봤다는 점에서 작은 변화가 있었기에 이 부분은 최근 읽기 전과 후의 변화로 꼽게 되었습니다.